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종교, 체육,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을 강하게 권고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자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산시는 확진자 방문 가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당진시장은 급여를 일부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서산 태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조한기, 성일종, 신현웅 예비 후보와 주요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충남도가 5월 안에 시내버스 요금을 기존보다 100원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의 인상 시기를 앞당긴 건데 버스업계는 인상폭이 적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주 충남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제 위축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서인지 이번엔 지자체들도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산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공개된 사업장은 모두 55곳. 긴급 방역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게당 1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생활 안정자금과 별도로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성금이 활용됩니다. 업소당 100만 원씩 총 5,5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 방문 업소를 방역 안심 시설로 지정하여 인증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해당 업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소상공인 대출을 위해 5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인하율만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상인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지원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자체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역 핵심 산업인 철강업과 자동차 부품업의 타격이 이어지자 피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7살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40만 원을, 차상위 계층에는 52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생활안전 지원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더욱 체감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며 이러한 지원은 당진사랑 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4개월 동안 급여액의 30%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쓰겠다며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자체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 지원에 나선 가운데 대책의 실효성을 낼 수 있게 꼼꼼한 현장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앞으로 2주간 제한됩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운영 제한 조치에 따라 PC방과 노래 연습장,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업종별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충남도는 시, 군과 함께 대상 사업장의 예방 조치를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집합 금지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5월 중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버스업계는 인상폭이 적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한범우 기자,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인상폭 얼마 정도입니까? 충남도는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1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5월 중에는 실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버스 요금은 7년 만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 2013년 당시 1,200원이었던 요금이 200원 올라 현재와 같은 1,400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버스업계는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버스업계는 최소 350원은 인상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17개 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충남 시내버스 수입은 지난해보다 29억 9천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운행 체계로는 모든 업체가 최소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을 버티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남의 경우 운행 방식과 종사자 근로 조건을 수도권과 비슷하게 맞춰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또 충남은 단일 요금 체계로 최대 4,000원을 받아야 할 요금도 1,400원만 받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승차 등을 시행해 현재 주민들이 최고의 교통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합에서 밝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지난해 9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평균 350원 올랐고 비슷한 시기 충북도는 평균 400원 인상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충남도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인상 시기도 당초 6월에서 5월로 한 달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폭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원만한 협의를 통해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달 15일 치러집니다. 충남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산 태안 선거구에서는 3파전이 예상되는데요. 예비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지역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태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에선 조환기 예비 후보가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조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출신입니다. 주요 공약으로 서산 철도와 태안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도심 균형 발전, 환경 문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진면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 행정부, 내각을 통괄하는 총리실, 청와대, 지방정부까지 풍부한 정치 이력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한 명의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저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또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는데 쏟아붓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성일종 예비후보가 단수 후보로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합니다. 성 후보는 현역 시절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태안 고속도로 건설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해외 출장이 아니고는 우리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저는 이 지역의 밀착 그리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비서실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많은 분들하고 그런 교감과 공감 속에서 우리 지역을 누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민이 뽑아주셨고 우리 지역민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에선 신현웅 예비후보가 단독으로 공천을 받아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신 후보는 현재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로림만 생태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위와 계층을 초월하고 태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50년 넘게 서산과 태안에 골고루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서산 시민과 태안 국민의 선택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연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광범하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한기 후보와 성일종 후보가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붙게 된 가운데 신현웅 후보까지 가세해 3파전을 벌이게 된 서산 태안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청 주변 지역이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상가들이 몰려있어 민원인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차량을 댈 곳은 부족해 중앙선을 침범해야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도로변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는 등 주민 불평과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사회에선 꽃밭을 조성한 청사 인근 군유지를 임시 공용 주차장으로 전환해서라도 시급한 주차난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군청에 설치한 기존 주차장은 지하와 지상, 보건소, 직장 어린이집 등을 모두 합쳐 모두 602명 규모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제외하더라도 직원으로 등록된 차만 700여 대에 달해 기본적인 수급조차 맞지 않는 등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지난 2월 말부터 1100년 광장까지 43대를 댈 수 있도록 했지만 주차난은 여전합니다. 상권이 밀집한 청사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차가 만연해 있어 교통 불편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며 아슬아슬하게 교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2016년부터 꽃밭을 조성한 뒤 핑크뮬리, 양귀비, 백일홍, 튤립 등을 심어 볼거리를 제공했던 행정타운 준주거용지 4,400제곱미터를 임시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률이 절반 정도로 저조한 4개 종합상가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관제 시스템으로 군청과 주변 지역을 예의주시하며 주차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군청 주차장에 추가로 주차타워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청사 앞 군유지를 활용하는 것도 고민하겠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태안항의 물동량은 감소하고 대산항과 당진항의 물동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운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무역항 전체 물동량은 31만 8천 톤으로 전년보다 0.17% 감소했습니다. 특히 태안항은 석탄 화력 발전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유연탄 수입이 줄면서 물동량이 11.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대산과 당진항의 경우 석유 정제품과 철광석 등 주요 취급 화물의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면서 물동량이 각각 0.5%, 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양군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위반으로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청양군은 최근 취약계층 등에게 마스크 4만여 장을 무료 배포하면서 군수의 실명이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14일 코로나19로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초콜릿 등을 나눠주면서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시켜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충남도는 개학 시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통학버스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6,200여 대에 대한 전수조사와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미신고 운행 여부, 차량 구조 변경, 종합보험 가입 및 좌석 안전띠 결함 여부 등입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남도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평균 326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한 차례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벼를 재배한 농지입니다. 다만 무와 배추, 고추 등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8개 품목은 제외됩니다. 이번 사업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는 목표인 2200헥타르에 총 7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섬과 오지 주민들을 위한 드론 택배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지역 밀착형 주소 기반 드론 배달 시범 운영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성군은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시 승격 추진 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연구 용역을 맡은 성결대 임정빈 교수는 타 시군 승격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용역 최종 결과는 오는 7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태안에선 요즘 방풍나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갯바람을 맞고 자란 갯방풍은 쌉쌀한 맛과 독특한 향을 내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호흡기 질환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만능 작물로도 손꼽힙니다. 방풍나물은 매년 태안 지역 16,500제곱미터에서 25톤가량 수확돼 전국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천수만에 도래하는 철새들의 월동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는 문혼 조성과 볏짚 존치를 통해 지난해에 2배에 달하는 2,800여 헥타르에서 철새들이 겨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황새와 독수리 등 희귀조류가 증가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청양군이 영농철을 맞아 다음 달 6일부터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에 나섭니다. 장평면 지천리를 시작으로 150개 마을에 방문해 경운기와 이항기 등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작동법과 관리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10,000원 이하 부품에 대해선 무료 수리도 이루어집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농기계 소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은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나는 곳이 많은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한낮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1도, 서산과 홍성, 예산은 2도, 당진과 태안은 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4도, 당진과 서산, 홍성은 17도, 예산, 청양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겠고요. 차는 내부 정돈만 간단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씨가 번지기 쉬운 날씨니까요. 불조심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목요일부터 주말인 토요일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이후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행히 더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계속해서 예방에 힘써주시고요. 가까운 사람과 통화, 문자 등 심리적 거리는 좁히셔도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